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김부선의 공방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영화배우인 김부선이 계속 과거의 연인관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 공방전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선이 이재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있습니다. 3억 원. 그러니까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서 자신이 일자리를 잃고 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김부선이 어제는 이 소송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신체 감정을 한 번 더 하자, 신체 감정을 하자라고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신체 일부에 이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난 2018년에 이 감정 신청을 해서 이재명이 아주대 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수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아주대 병원의 발표가 점이 없고 점을 뺀 흔적도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김부선도 그 당시에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소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 전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이 며칠 전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다시 또 바지를 벗어야 하느냐, 또 바지를 내려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부선이 빤스도 협찬을 받았느냐,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면서 이제 법원에 이재명의 신체 감정을 한 번 더 하자라고 했습니다. 더 하자라고 하는 논거는 2018년의 신체 감정은 셀프 감정이었다. 누구도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병원 측과 이재명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한 번 더 감정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에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인 사이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객관적으로 신체 감정을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것이고, 이재명 측에서는 그렇다면 3년 전에는 아주대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지금 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다음 달 25일 변론을 엽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에 이재명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자, 이제 이재명이 바지를 또 내려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지를 벗어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한 번 더 감정을 하자 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과 사귀었다,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김부선 씨는 지금 어떤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 이걸 지금 이재명의 신체 감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측에서 먼저 이것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부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두세 번 만났고 행사에서 한두 번 스쳤을 뿐이다, 이런 정도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김부선 씨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제 논제 논란이 계속이 되면서 소송도 여러 번 있으면서 이제 소송까지 왔고, 또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 이제는 대선 후보로서 자기가 먼저, 좋다, 김부선이 이걸 지금 신체 감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신체 감정을 더 확실하게 하자, 객관적으로 양측의 변호사가 입회한 다음에 신체 감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깔끔하게 털고 간다라는 입장에서 신체 감정을 먼저 받는 것도 유력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여야 후보 1위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서 335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 토론의 핵심은,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 여권의 대표적인 후보로서 이재명 대세론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대깨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 세력들이 나타나고 이 이재명 대세론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야권의 야권 전체가 통합이 가능하고, 거기에 야권의 단일 후보로 윤석열이 대세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이제 정치에 등판한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치에 등판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에 등판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정치의 젖먹이를 할 수 있느냐, 적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 많은 국민들의 뭐 이런저런 논란은 다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정치의 적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공격에 대해서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또 버틸 수도 있고 역공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많은 정치적인 지지, 정치적인 장점을 또 선보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적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윤석열은 일단 정치에 적응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최재형이 또 정치에 등판하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 보름 정도 지켜보고 정치에 적응할 수 있느냐, 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에 적응하는 문제는 뭐 이제는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죠. 이제는 자신에게 오는 공격 또 뭐 찬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부분이 남아있을 뿐인데, 이렇게 이재명 대세론, 윤석열 대세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대세론을 넘어서서 이재명과 김부선의 관계, 윤석열과 줄리의 문제, 이 문제로 모두가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물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정책이나 그들의 정치적 역량,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사생활의 문제, 논란을 깨끗하게 털지 못하면 정치적인 논쟁, 정책적인 논쟁으로 가지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는 객관적으로 정치나 정책의 부분을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에서는 모든 얘기,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이 줄리와 김부선의 얘기가 그 토론을 판을 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 덮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8개월 남은 대선 전국을 제대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김부선 문제부터 털고 가야 된다. 윤석열도 줄리 문제를 털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줄리 문제를 뭉개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흑색선전이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건 모두 가짜뉴스다 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한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시하고 갔다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대선 전국에서 국민들이 그 공격하는 쪽과 거기에 대응하는 후보 측의 그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도 김부선에 대해서 정말 이 대목에서 김부선이 신체 검증을 하자라고 나왔으니까 이재명도 좋다, 적극적으로 이재명은 계속해서 신체 검증,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까지 끄는 것 아닙니까? 3년 전에. 그렇게 당당하다면 신체 검증을 이재명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해서 이 부분을 털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이재명의 정책이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이미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이 줄리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틀 필요가 있다. 증거를 제시해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에 있어서 김부선이 증거를 사실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또 윤석열 이 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모 씨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대선 후보들은 뭘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신체 검증 이미 3년 전에 한번 했으니까 여기에서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 윤석열 경우에는 줄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그 강남의 호텔, 술집, 뭐 검사들과의 관계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 거명되는 그 장소, 거명되는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는 관계가 있다면 이런 비즈니스상의 관계였다라는 부분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 김부선이,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 장모와 오랫동안 그 다투어 왔다는 그 정모 씨가 증거를 내놓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나 윤석열 모두 그렇게 지금 사생활에 대한 그 논란 또는 뭐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가야 한다. 여기서 털지 못하면 이 시간이 계속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짜증을 내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의 정책, 윤석열의 정책, 두 사람의 정치적 능력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 사생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정책은 뒷전이 되고 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고 윤석열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찬반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양측 모두 틀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또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할 것이냐를 놓고도 캠프가 지금 두 쪽으로 나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팩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선 전국, 정치에서 대선 전국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고 있다가 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건 저의 두 번째 관심입니다. 제가 갖는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대선 전국이 여든 야든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현실, 팩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 그런 관점으로 대선 전국을 바라본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팩트, 사실을 바탕으로 정치를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는 정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